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웠고 강원도는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도움이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대통령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지만 오히려 오염수 방류 홍보 영상을 제작해 국민을 기만했다며 일본과 일심동체한 윤석열 정부가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만반의 조치를 취해 도민 안전을 확보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겠지만 사실과 데이터에 근거하지 않은 과도한 불안감 조성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가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촉박한 준비 상황과 폭염 속에서도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지지만 부족한 숙박시설과 시민들의 저조한 관심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본부 건립비 190억 원도 이제 확보해야 합니다. 허주희 기자입니다. 강원 춘천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는 세계 태권도 연맹 승인 4개 대회를 처음으로 동시에 열었습니다. 팔각형 경기장에서 겨루는 옥타곤 다이아몬드 게임, 저마다 한계를 뛰어넘은 장애인 태권도 오픈 챌린지, 탁 트인 야외에서 자유로운 복장으로 경기를 치르는 비치 선수권 대회는 의암 호수 위 수상 경기장에서 열려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폭염이라는 뜻밖의 복병을 만났습니다. 축제 첫날 화상 환자 7명이 발생할 정도로 날은 뜨거웠습니다. 낮 시간대 경기는 오전이나 야간으로 바뀌었습니다. 7일간 18,000명이 대회에 참여했다는 조직위의 공식 발표 외에도 축제장 주변은 낙수 효과가 거의 없었습니다. 축제 관계자들이 경기 때만 오갈 뿐 푸드존은 영업이 안 돼 울상을 지어야 했고 시민들의 참여는 저조했습니다. 온 시민이 나서야 됩니다. 특히 춘천에도 많은 태권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께서 하나가 돼서 앞으로 춘천이 갖고 있는 모든 태권도 인프라를 같이 해줘야 됩니다. 이 때문에 개최 시기 변경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세계 태권도 문화축제는 내년부터 3년 연속 춘천에서 개최됩니다. 폭염 때문에 개최 시기는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춘천시는 대학교 기숙사를 빌려 숙박시설로 활용해야 하는 상황이라 7월 개최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과 정식 계약을 맺은 본부 이전을 위한 건립비도 마련해야 합니다. 190억 원 중에서 절반인 95억 원을 국비로 확보해 2028년에는 이전을 마치는 게 목표입니다. 춘천 본부 상주 인원은 30여 명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훈련 장소가 언급이 된다면은 여기 애국의 많은 팀들이 여기 와서 동계훈련이라든가 여름에 훈련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 태권도 중심 도시를 위한 첫 시험대였던 올해 축제가 마무리되고 내년을 기약하게 되면서 이제 본부 이전 준비가 당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착공을 2달가량 앞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최근 주민 설문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업 찬성 측은 경제적 효과를 크게 기대하고 반대 측은 환경 훼손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의 하부 정류장이 들어설 양양 오색지구입니다. 양양구는 이곳에서 3.3km 떨어진 설악산의 근처까지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양양구 홈페이지를 통해 오색 케이블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양양 거주 주민 157명 가운데 70.1%는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7.4%입니다. 전체 응답자 157명 가운데 32.5%가 사업 찬성의 이유로 경제적 효과를, 14%는 관광객 유치를 꼽았습니다. 못 보시던 분도 올라갈 수 있고 양양은 양양대로 또 부기도 좀 되고 좋잖아요. 양양에 볼 게 얼마나 많은데. 반면 반대 이유로는 자연 환경 훼손이 21.7%로 가장 많았고 설악산의 자연적 기능 감소 3.2% 순이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면 삶의 터전이라는 게 있는데 파괴가 된다 하면 아무래도 미래에도 영향을 많이 끼치고 해서 사업 찬성이 반대보다 2.5배가량 많지만 여전히 자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원도와 양양군은 설악산의 생태계를 보존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케이블카의 운영 수익금 일부를 떼어내 환경보전기금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산양의 주요 서식지인 상부정류장 건축부지 면적을 2,000여 제곱미터에서 1,800여 제곱미터로 줄일 예정입니다. 친환경적으로도 설계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앞으로 건설 과정에서도 환경 피해가 예상된다면 과감히 개선해서 친환경적이고 세계적인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 수 있도록. 5세 케이블카 사업은 이르면 10월에 첫 삽을 뜹니다. 공사 전 까다로운 행정 절차도 곧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구기림 사용 허가서를 붙여서 공원 사업 시행 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외부에서 받아야 되는 대부분 허가는 지금 종료가 되는 것이고 40년 넘게 지지부진하다 착공을 눈앞에 둔 설악산 5세 케이블카 사업. 양양군이 일부 우려를 나타내는 주민들을 설득하고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올바른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짧은 기간이지만 기부금을 성공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지자체들을 찾아 그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구 2만 6천 명의 작은 도시 전북 임실군. 치즈로 유명한 이곳이 최근 전국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고향사랑 기부금 때문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올해 6월까지 4억 1,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비결이 뭘까? 관계 인구에 있었습니다. 관계 인구는 그곳에 정착해 있지는 않지만 그곳을 방문하면서 지역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3,300명의 기부자 가운데 63%가 전북 거주자였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임실 바로 옆인 전주 거주자가 47%를 차지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지역에서 떠나신 분들이 전라북도에 많이 거주하시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 많이 기부금이 많이 있었고요. 지난 2003년 처음 군으로 승격한 충북 증평군. 인구 밀도가 전국 82개 군 지역 가운데 두 번째로 높습니다. 도시화율도 84%에 달합니다. 거리를 살펴봐도 웬만한 신도시에 버금갑니다. 이런 곳이 중부에서 가장 먼저 고향사랑 기부금 1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생활인구 덕분입니다. 증평군은 4개의 시군 5개 면과 인접해 있습니다. 청주시와 계산군 등에서 출퇴근하는 생활인구들의 기부가 집중됐습니다. 생활인구는 통근자나 통학자, 관광객 등 지역에 일정 시간 체류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증평군 기부자의 60%가 충북 도민인데 그 가운데 72%가 청주, 18%가 괴산군 주민입니다. 저희도 증평에 와서 직장을 다니거나 관광을 오거나 그런 분들을 관계 인구로 삼아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제 기부를 통해서 또 지역이 더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또 증평이 더 커질 수 있고. 기부금을 많이 모으는 데는 똘똘한 답례품도 한몫을 했습니다. 치즈는 임실군의 23개 답례품 가운데 46%를 차지했습니다. 제주 감귤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전국적인知名도에다 경쟁력을 갖춘 덕분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소매형 제품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개발, 판매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답례품에 집중한 나머지 기부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지자체들의 고민과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강원도 18개 시군 가운데 기부금 사용처를 제대로 밝히고 있는 곳은 양구군 한 곳뿐입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공식 사이트인 고향사랑 이음에서 기금 사업을 둘러봤더니 다들 기부금을 잘 쌓아두었다가 좋은 곳에 쓰겠다는 원칙만 밝히고 있습니다. 기부자들의 공감을 얻어 기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용처 발굴이야말로 고향사랑 기부제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필수 조건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원주의 아카데미 극장처럼 근대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건물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이 법안 마련에 본격 착수하면서 철거 위기에 놓인 아카데미 극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처럼 사라질 위기에 처한 근대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은 근대 건축물을 공연장, 카페, 숙박시설 등으로 개보수해 이른바 핫플레이스로 만든 국내외 사례처럼 건축물이 가진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살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문화유산도 우리가 네거티브 헤리티지라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보존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미래 세대하고 함께 역사와 그들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미래유산이기도 합니다. 특히 토론회를 주관한 송기현 국회의원은 현재 근대문화유산과 관련한 법 체계가 허술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빠르면 다음 달 관련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적인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보존되지 않고 철거되는 게 굉장히 많은 사례를 발견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경제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 법제화 논의의 시발점이 된 원주 아카데미의 친구들 범시민연대는 법안 마련을 계기로 지역에서도 극장의 보존과 관련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원주에서 그런 토론회를 거쳐서 많은 시민들의 의견이 같이 나눠진 자리에서 모든 앞으로의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에서 시작된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법제화 활동이 본격화된 가운데 철거 위기에 놓인 아카데미 극장도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산림청이 강원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높였습니다. 산림청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사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강원과 충북, 경기도의 산사태 위기 경보 단계를 경계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높인 지 하루 만에 더 높인 겁니다. 산림청은 긴급 재난 문자를 잘 확인하고 산사태가 발생하면 마을 회관과 학교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당부했습니다.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응시 원서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돼 9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고3 재학생과 졸업생은 출신 고등학교에, 다른 시도 고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합격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본인이 직접 접수하면 됩니다. 장애인과 수영자, 군 복무자, 입원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춘천, 원주, 강릉, 속초, 양양, 동해 등 5개 시험지구가 운영되고 성적 통지표는 12월 8일에 배부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정부에 초등학생들의 수학여행과 현장 체험학습 시 통학버스를 이용하도록 한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발생한 학교 현장 혼란에 대해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교육감들은 임대용 어린이 통학버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별다른 보완 조치 없이 유권 해석이 학교 현장에 그대로 적용되면서 2학기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교육과정에 심각한 파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린이들의 안전과 온전한 교육활동의 보장을 위해
정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학부모와 교직원,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내년 예산 편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 예산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권역별로 나누어 춘천 권역은 9월 1일 도교육청, 강릉 권역은 4일 교육연수원, 원주 권역은 5일 원주치학예술관에서 열립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에서 강원 교육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예산 운용 현황과 2024년 예산 편성 방향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양양과 청주공항을 오가는 항공노선 운영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됩니다. 저비용 항공사 에어로케이는 지난 11일부터 31일까지 3주 동안 운영하려던 양양 청주 왕복 노선을 저조한 탑승률 등을 이유로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10월쯤 단풍철에 다시 해당 노선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인 농산촌의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서약을 받아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소각 산불 없는 녹색마을에 올해 18개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센터는 올해 초 서약에 참여한 1,400개 마을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홍보 활동 참여도 등을 심사해 이같이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녹색마을에는 현판과 100만 원어치의 강원 상품권을 지급하게 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후배 부사관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행정보급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기소된 행정보급관은 지난해 8월 속초의 한 식당에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후배 여성 부사관과 식사를 하면서 성적 수치심을 주는 음담 패설을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을 추행하는 행위는 군의 건전성과 기강을 저해하는 행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은 사실도 없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2월 원주시 태장동 아파트 현관문 앞 종이바스에 불을 지른 발달장애인 31살 박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당시 박 씨는 새벽 시간 아파트 주민들이 모아놓은 종이박스와 플라스틱에 성냥으로 불을 붙였지만 조기 진화로 별다른 피해는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자칫 대형 피해를 번질 수 있는 중앙 범죄를 저질렀지만 박 씨가 발달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철원 플라즈마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첫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강원도와 철원군은 오늘 철원군청 상황실에서 S와트와 태양광 모듈 제조 공장 설립 투자 협약식을 갖습니다. 인천 S와트는 2,123제곱미터에 35억 원을 투자해 태양광 패널과 식물 조명 장치 제조 공장을 오는 2025년 5월까지 신설하고 18명을 신규 채용할 계획입니다. 올해 1월 산단 승인을 받은 철원 플라즈마 일반 산업단지는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에 31만 제곱미터로 조성됐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의 인형극제인 제35회 춘천 인형극제가 다음 달 1일부터 6일 동안 춘천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인형극제에는 그리스와 인도네시아 등 9개 나라 공연팀과 40여 개 국내 공연팀이 참가합니다. 특히 이번 공연의 메인 행사인 퍼펫 카니발앤 대규모 거리 퍼레이드는 오는 3일 저녁 7시부터 진행됩니다. 코코바우 나이트 페스티벌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태백 상공회의소 강원 남부 지식재산센터가 관할 5개 기업을 선정해 지식재산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원 남부 지식재산센터는 강릉 소재 2개 기업과 삼척, 정선, 영월의 각각 1개 기업 등 모두 5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경영 융복합 컨설팅을 통해 기업 R&D 방향과 특허 침해 대응 전략, IP 사업화 등을 마련해 줄 계획입니다. 강릉 소재 기업에게는 초소형 웨어러블 시스템, 삼척 기업은 내진형 배전반, 영월 기업은 진공 티백 기술 개발을 지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